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권 혼술 6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좌파 정권의 권력 내부 헤게모니 다툼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문재인까지 가세를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제 김어준 씨가 본인의 방송에서 이재명 정권이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대로 가져가는 그 이재명이 크게 다칠 수 있다. 한두 주 내에 상당히 큰 왕창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어준 씨가 다시 등판을 해서 이재명 쪽을 공격하기 시작한 직후에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에 옵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정청래가 만납니다. 자, 지금까지 좌파 정권의 권력 암투의 구도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뉴 이재명계 이쪽하고 그 반대쪽에 있는 친노, 친문, 정청래, 김어준 이 연합군하고의 대결인데 이쪽 연합군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빨라졌습니다. 어제 마치 김어준이 일종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내린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신호탄으로 해서 정청래 그리고 문재인 쪽이 급속히 하나로 지금 뭉치면서 이재명과 대응하는 그 전선을 형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오늘 당 대표직 사퇴를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임기 만료 앞두고 이제 8월 17일 예정된 다음 전당대회 연임 도전을 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죠.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전당대 준비위원회, 전준이라고 하죠. 전당대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기 전에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전준이하고 선관위 설치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를 하면서 26일 날 당무위 의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전당대 절차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정청래가 전격적으로 당 대표직을 오늘 내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다음 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다시 나서겠다는, 그러니까 연임 도전을 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죠. 그동안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재명 주변에서는 정청래에게 선거 책임론을 물으면서 출마하면 안 된다 압박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했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다 뿌리치고 오늘 대표직을 사퇴한 것은 연임 도전에 나서겠다는 그 뜻을 사실상 밝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주제를 마치면서 정청래가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것은 일단 립서비스죠. 친명 권리당원들을 또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겉으로는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과 본인은 2007년도에 만나서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다. 정청래가. 이재명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두 사람은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고 보안 수사권 문제를 놓고 계속 충돌을 했고 그전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정청래는 굉장히 어떤 이재명에 대해서 혐오감 이런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재명이 싫어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때 보도가 되기도 했죠. 자, 그렇게 립서비스를 하고 나서 정청래가 오늘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발언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유산을 차례대로 언급을 했습니다. 차례대로 쭉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가겠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딱 그대로 되어 있죠. DJ, 노무현, 문재인 쪽의 그룹, 그리고 이재명이 대체하는 건데 이재명에게 앞서서 DJ, 노무현, 문재인이 없었으면은 이재명 정권이 있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김어준이 한 말하고 같은 맥락이죠. 김어준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방송에서 문재인 지지층이 이재명 지지층이 된 건데 이 뉴 이재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재명을 겨냥을 한 것이죠.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뿌리가 지금 좌파 정권의 뿌리가 DJ,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져 오는데 무슨 뉴 이재명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어준은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 개혁 제도를 못하면,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에 대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그걸 제대로 못하면 이재명이 나중에 다칠 수 있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했죠. 이대로 한두 주만 더 지나가도 왕창 흔들린다, 이재명 정권은.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그런 발언한 직후에 정청래가 이제 대표적으로 내려놨다. 이것은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이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정청래가 대표적으로 사퇴하고 나서 그 갖는 첫 일정이 문재인을 만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서울에 오늘 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인데, 문재인이 24일부터,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서울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가 오늘 사퇴를 했죠. 그래서 문재인과 정청래가 오늘 오후에 만난다는 겁니다. 이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친명, 친청 갈등이 지금 뉴 이재명, 그리고 이쪽에 친노, 친문하고 세력 대결이 되는데, 문재인이 서울에 와서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또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이죠. 노골적으로 이제 저 당권 그 경쟁에 개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명청 대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정청래 대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재인 대 이재명 맞대결이 서로 대치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 문재인이 왜 오느냐? 아마 이거 일정을 만들어서 오는 것 같은데, 오늘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서울국제도서전 이것이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참석을 하겠다 해서 이틀 동안 서울에 머물기로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 참석을 하느냐? 경남 양산에서 평산 책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자 자격으로 참석한다. 뭐 책방 운영자면 전부 다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을 하나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정을 만들어서 이 시점에 김어준이 어제 신호탄을 쐈고, 일종의 어제 그런 이야기, 이재명 위기설을 이야기한 것은 그 친문 쪽, 친문, 친청, 친정청래 이쪽이 뭉치기 시작해야 될 시점이다.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이 시점에 문재인이 서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은 서울에 머물면서 문재인 정부 출신 친문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세력 규합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직접 나서가지고. 그리고 당대표 연임 도전을 앞둔 정청래도 오늘 오후 만날 것으로 안다. 자, 오늘 오후에 만난다.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직 사퇴하면서 연임 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첫 일정이 문재인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도 이재명 쪽에서 보면 부글부글 끓을 일이죠. 그리고 문재인의 상경이 급히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원래 정청래가 6.3 선거 직후에 경남 양산에 찾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그 취소를 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문재인 쪽에서 아니야, 내가 지금 서울 갈 거야. 그러니까 좀 이따가 며칠 있다가 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을 만들어서 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친청계 쪽에서는 문재인 상경으로 친문, 친청 연합준선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청계, 친정청계 쪽의 한 사람이 조선일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던 전통 지지층 표심이 정청래 쪽으로 결집할 수 있다. 이 문재인이 이제 서울에 와서 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친문 쪽 사람들 다 만나는 그것이 결집, 그러니까는 여기서 전통 지지층이라는 것은 유시민이 말하고 김어준이 말했던 그 그룹입니다. 바로 뉴 이재명을 쫓는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DJ, 친노, 친문, 정청래 이쪽은 좌파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다는 이야기죠. 자, 그쪽이 결집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친청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의 과정에서 문재인이 왜 이렇게 갑자기 서울에 오고 전면에 나섰을까? 이유가 있겠죠. 바로 제가 그 소개해드렸던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사장 출신 한찬식을 임명한 것이 문재인이 또 폭발하는, 격앙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발탁한 한찬식 전 그 서울 동부지검장이 이 동부지검장으로 있을 때 바로 이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환경부 장관 김은경 그리고 신미숙 그 인사비서관을 기소를 하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탈탈 털었던 그 검사 출신이죠. 그 검사 출신을 이재명이 민정수석 자리에 딱 앉혔습니다. 뭐 공소취소를 시키기 위한 건지 딱 앉혔고 거기다가 이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바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죠. 그런데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당시 이 노무현 탄핵을 주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 친노 친문 진영에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인물을 민정수석 자리에 앉혔으니까 이건 무슨 의도가 있다. 본인의 공소취소용이기도 하고 아예 그 친노 친문하고 담을 쌓기 위한 그런 포석 아니냐. 그 해서 친문 쪽에 부글부글 끓다가 문재인이 급거상경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문재인까지 이렇게 그 간여를 하고 김어준이 신호탄을 쏘고 정청래가 전격 사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이재명 쪽에서 시도했던 정청래 주저앉히기 출마하지 마라. 김민석에게 맡긴다. 뭐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했죠. 그런 시도가 이제 물거품이 되면서 이 연합군이 지금 뜨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좌파의 내전이 지금부터 큰 그 대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그 후유증이 엄청나겠죠. 당권 그 경쟁이 끝나고 나면은 뭐 이재명의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재판 재개 문제라든가 탄핵 이야기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좌파의 내전이 주목되는 본격적인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근권의 정치소 시간에 진전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